안녕하십니까. SBS 비즈에 출연하고 있는 이영진 자문역입니다. 저는 이제 패밀리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가족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역 그리고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SBS 비즈에 나오게 된 지는 벌써 연차로는 3년이 넘어가고 이제 바로 내년에 되면은 4년 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가장 오래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증시가 정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안 좋은 과정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견뎌내 나가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조금 더 성숙된 마인드, 성숙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같이 좀 나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2025년이라는 진짜 그 해 자체가 다사다난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아가나 싶었는데 4월에 관세 여파, 트럼프의 관세 여파가 또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 이 힘든 과정들 다 겪어오면서 정말 슈퍼사이클로 한번 쭉쭉 올라갔었던 그 과정, 그리고 나서 또 박스권에 10월부터 갇혀있는 이 모멘텀, 이 과정들을 쭉쭉 여러분들과 함께 겪어오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들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처럼 이번에 증시 눌림 이후에 다시 눌림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과정들도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눌릴 때는 조심하고 또 눌림 때 이렇게 눌림목을 잘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신규로 리밸런싱하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또 성과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물론 실수하는 종목도 있고 실수하는 그런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또 수익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또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더 반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2026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맞이해야 될까,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떤 걸 잘했고 또 어떤 것을 또 실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2026년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녹화 방송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촬영을 한 이후에 제가 식사를 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러면 종합적으로 쭉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전일 제가 코스피를 봤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이 또 나왔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시면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0.06, 거의 이제 보합권이죠. 근데 이제 코스닥을 봤을 때는 전일 반등이 괜찮았었는데, 동시에 괜찮았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유독 이제 제약바이오의 눌림, 그리고 2차전지 등의 눌림 등으로 인해서 조금 유독 하락이 조금 강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래도 견고한 어떤 수급 플레이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유지 중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스피를 견인해가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다가도 이제 마이크론이 유독 엔비디아도 내리고 다 내렸는데 마이크론이 한 번 더 상승해서 마감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HBM에 집중되고 있는 이 3사, HBM 대장주들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이 세 개 기업의 실적이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번 반등의 랠리의 중심이 있었고, 이번 반등 랠리의 또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사실 AI 버블론 때문에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신호탄으로 인해서 그 이후 시점부터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시점부터 같이 동반해서 나아가는 패턴 보시면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반해서 나아가는 패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막혀있던 수급이 조금 열려있는 구간이 더 나았다. 왜냐면 그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일 때 더 갇혀있긴 했었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근데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 마이크론의 그 패턴들이 쭉 있었는데 왜 그랬죠? SK하이닉스가 왜 그랬죠? 문제는 투자 경고 딱지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가 수급적인 제약으로 조금 찾아왔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악순환들이 제가 코스피 100 종목들 이거 과거의 관습을 조금 개선시키려는 그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 이제 해소될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체크해드리고 그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나오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전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 외치다가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유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집중을 조금 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중을 덜 한다는 것은, 시장 흐름에 조금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주도주의 흐름들을 먼저 잘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가 있는 종목들이 또 소부장 쪽에서 어떤 게 또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큰 중심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이제 중심 종목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습관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되는 그리고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환율 조건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시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과정에서는 그러면 외인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들이 조금 열려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대장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과정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레거시 쪽에 과거에 그 소부장 쪽의 주도주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또 동반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서 다시 또 같이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의 중심이 되는 섹터를 먼저 항상 살펴보시는 패턴 플레이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주도 섹터들이 눌려 있는데 그 눌려 있는 섹터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다시 살아날까를 같이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맞춰서 비중을 서서히 좀 줘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관점이 한두 개는 틀릴지언정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서 또 이제 수급이 계속 이런 쪽에 몰리다가 낙수 효과로 이쪽으로 다시 몰리는. 그러면 이쪽으로 다음 패턴 플레이가 나오죠. 다음 수급 랠리가 나오는 그런 섹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려있던 섹터들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현명하게 이 비중을 잘 조절을 하느냐 그리고 또 너무 급하게 급진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성과를 쌓아가느냐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시장을 항상 먼저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그 시총 가치 그리고 또 PER 가치를 따져봤을 때 거의 27배, 30배 가까이 되는 그 PER이 찍히는데 SK하이닉스는 11배밖에 안 찍힌다라는 관점 자체가 사실 그 프리미엄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좀 붙고 있어도 아직까지 글로벌 이제 탑티어 위치에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의 PER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에 대한 너프를 조금 준다. 버프는 요즘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장은 항상 버프가 껴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개선이 좀 많이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국장에 대한 너프를 좀 준다면은 한
제가 봤을 때는 PER이 15배에서 정말 많게는 18배 정도까지, 예, 20배는 조금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와줘야 적정 프리미엄 가치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금, 은뿐만 아니라 구리 등등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폭등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올라간다 보니까 밤사이에 엄청나게 폭락을 한번 맞았더라고요. 이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폭락 이후에 다시 쭉쭉 내려갈지.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화랑장 이후에 계속 죽었는데 반등하는 척 하면서 하락하고, 반등하는 척 하면서 하락하고, 그래서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베타군들 고성장, 나중에 이제 고성장이 찍히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찍히는 라인업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눌림이 더 강했는데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패턴 플레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쪽에서 그나마 대안이 있지 않았냐라고 봤는데, 바로 방심하면 바로 그냥 하락시켜버리고 급락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패턴이 상당히 조금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국면도 있구나라고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느끼다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우상향만 나가는 건 아니겠죠. 중간에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실적 확인이 되면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항상 국장은 실적 확인 찍히면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릴 때 전혀 예상을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미장에서 항상 바라봤을 때 같은 이제 업종에서 PER이라고 해서 동종 업종의 밸류가 이제 측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주도주 입장에서, 대장주 입장에서 그 동종 그 밸류를 추종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한번 그려보면서 가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마이크론 같은 이제 종목들이 쭉쭉 나아가고 또 조정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동지어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2026년에 가장 퍼스트 무브로 제가 가장 퍼스트로 계속해서 살펴드릴 내용이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그 호황에서 또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공급 가능성이 거의 유력한 이제 그 과정들, 그리고 또 그럭 이슈가 재조명되면서 엔비디아가 인수하면서 또 삼성전자의 투자 이력이 또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운드리 협력사와 연결이 되느냐, 이게 합쳐지면서 엔비디아의 관계적 구조적 이제 개선세가 조금 스토리가 붙는다면은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 그동안 약세였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 준다면은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MLCC의 그 가격 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세가 또 나타나는 삼성 전기와 함께 같이 바라봐야 되는 그 구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가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진짜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HBM에 대한 버프가 조금 받을 수 있는 국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먼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년에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130조 원대까지 찍힌다? 이게 진짜 컨센까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모드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구조적으로 좀 내렸던 환율이 일시적인 사실 대안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에 대한 스탠스가
뭐 서학개미를 좀 잡으려는 움직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 이벤트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문매를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환율이 갑자기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정세가 사실은 이 구조적 조정을 바뀌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킹달러, 강달러의 구조적 어떤 대세 흐름을 막지는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국장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를 계속 2026년에도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겠고,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2026년에도 사실 이제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강세 입장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대만의 경제 성장률 추이 같은 경우도 이슈화가 됐었는데 2021년과 22년 이 사이클의 기저효과만 빼면은 이 상승, 가파른 상승은 컨센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하죠. 이 가파른 상승은 무조건 다 AI 산업에 대한 전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개국, 그러니까 글로벌 6개국 이래로 수출 데이터가 잘 찍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만 성장률도 4.55% 전망에서 7.31%로 상향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처럼 21년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이건 전부 AI 붐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한국 수출 데이터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중심에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티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그 사례가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쭉 나오는 만큼 2026년은 저도 계속해서 이제 좋게 보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그 2025년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SBS 비즈에서 소개드렸던 섹터가 반도체, AI 반도체랑 상반기 정말 많이 더 드렸거든요. 눌려있을 때. 아, 좋다.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AI 데이터 센터였어요. 예,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 예, 이 두 섹터를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파생적으로 뭐 조선 뭐 이런 또 타 섹터도 제가 조금 다뤄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AI 전력 인프라, 뭐 원전 뭐 등등 해서 뭐 이쪽에서 가장 많이 찍어드렸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섹터들도 여러 가지 좀 다뤄드리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26년도 제가 지금 AI 버블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지만 2026년도 계속해서 제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조금 많이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근거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의 향후 비전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중심의 그 실적이 가장 크게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미장 마이크론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퍼스트 무버로 계속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계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의 그 전망들, 예,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I 그 확산과 데이터 센터의 증설 경쟁은 단순히 이제 IT 산업의 성장 차원을 좀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수급이 사실 전일에도 들어왔었거든요. 다시 또 눌려 있다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구리 갑자기 또 원자재 등 조정이 확 나오니까 이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죽는 오늘 그런 모습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많이 눌린다. 그러면은 항상 저밸류, 그러니까 성장은 고성장인데 저밸류 국면에서 수급이 정말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서 항상 먼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하는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제가 2023년부터 쭉 비교해 드렸는데 2030년까지로 항상 가장 고성장되는 국면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75%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예,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전력 소비 상위 10위권 국가, 이 10위권 국가에서 그 국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데이터, 그러니까 전력과 맞먹는 수치다, 뭐 데이터 센터 수치가 지금 한 국가와의 맞먹는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드리는 것처럼 그 전력 소비 상위 국가의 그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과 맞먹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진짜 얼마나 더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더 빨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최근에도 이 UAE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이 되는 게 있는데 2026년 말까지 200메가와트, 그리고 자체 가스 발전소가 1기가와트, 그 다음에 터빈 구매부터 설치 시작까지 6개월이 걸리고요. AI 지금 전력 때문에 못 짓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 더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GPU 수요가 자체가 보시면 그 공급이랑 비교했을 때 그 수요가 3, 그리고 공급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다시 눌려 있다가 결국에는 이런 논리가 맞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또 눌려 있다가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꺾여서 눌려서 계속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눌리면 맞네. 실적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AI 붐에 따라서 실적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항상 내려오면은 여기는 저평가가 맞네 하면서 수급이 또 붙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처럼 더 추가로 치고 가느냐, 아니면 횡보했다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또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에서 우리가 비중을 관련 섹터로 더 담느냐, 아니면 일부 또 엑시트했다가 다시 또 눌림을 기다리느냐, 뭐 이런 어떤 방향성이 좌우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글로벌 탑티어들의 그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계속 살펴보면서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빅테크들과의 각국 정부들의 그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스탠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단일 이 에너지원에 의지하는 전략을 사실상 포기해버렸다. 지금 채택되는 방식 자체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그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그 다음에 차세대 기술을 동시에 이렇게 쓰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조로 가야지만 지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천연가스 발전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중기전환으로 되는 태양광 풍력. 근데 사실 이쪽은 이제 투자 메리트는 제가 좀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 기저 부하 쪽에서는 그 역시나 원자력과 지열 쪽, 이쪽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대한 데이터와 그 향후 이제 움직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한번 이번 시간에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제 자원, 이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은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만 믿고 가는 구조는 끝났다. 그래서 믹스로 가는 그 구조적 변천 과정은 상당히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의 재등장은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그 전력의 핵심은 24시간 내내, 그리고 또 끊김없는 또 기저부하의 전력, 이런 관점으로 나중에 SMR도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 신규 원전과 직접적인 어떤 전력 구매 계약을 계속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쪽에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 그래서 핵융합도 그 국장에서 급격하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뭐 비치로 관련돼, 비치로 테크나 비치로 그 관련돼 이제 신규 상장 종목도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융합도 2030년대에 이제 상업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상업화는 아직 먼 미래지만은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부각이 될 때마다 수급이 쭉 몰렸다가 아직 그 상업화가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실적이 안 찍히잖아요. 그럼 눌림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상업화가 임박해 있으면 또 반등이 되게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몰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이클에 정말 많이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에.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 정말 그 많이 집중했던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리고 눌림이 엄청 강하게 나올 때 그 눌림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또 모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사이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모아놔야지 다음 사이클에 또 큰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사이클이 2026년에 반드시 또 한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상용화가 2027년에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에 눌림, 2025년에서 큰 사이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방송에 소개드렸던 오클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클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보시면 그 20달러 부근의 가격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00달러 거의 193달러? 그죠? 그러니까 거의 1000%가 오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텐베거가 나온다는 게 아직 실적이 안 찍히는데 텐베거가 나온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을 거니까, 미래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거죠. 오픈 AI가 이제 투자를 해왔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제가 소개를 드렸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보시면 73달러까지 내려와 있죠. 제가 그래서 60달러 구간까지의 눌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라고 제가 그 과정까지 이제 조금 분산해서 담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리포트에 기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이 과거에 보시면 과거에 막 20달러 부근까지 있었을 때, 그죠? 그때 이후에 그 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PPA를 체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되어 있던 그 내러티브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과거 눌림까지 빠질 것이냐?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이 중단 있죠. 이 중단 값으로 눌렸다가 그래도 꽤 많이 눌린 거거든요. 과거에 여기서부터 눌렸을 때 한 60, 70%가 눌렸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 피크에서 지금까지 눌린 게 60에서 70% 정도. 그죠? 60달러까지 하면 70%가 좀 될 텐데, 그 정도까지 이제 과거의 역사를 반복해 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슬슬 정신을 차려줄 겁니다. 예. 슬슬. 그러면 우리가 분산해서 코스팅 에버리지 전략을 얼마나 잘 취한 사람이 다음 사이클을 이제 취할 수가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쪽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 같이 올라오는 이 실적 기반으로 된 수급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퍼스트 무브는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종목들을 컨택하지 않으면 소외됐던,
예, 소외됐었던 수익률 차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미장 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에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섹터. 예,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나올 거라는 거. 26년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서 지금 퍼스트 무브 쪽으로 먼저 준비를 해두고 세컨 무브 쪽으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미리 전략적 대응 관점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세대 원전기업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 10억 달러 규모의 공모 자금이 조달되고 또 우라늄 채굴의 어떤 연료 제조까지 그 뭐 센트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전 공급망에 대한 그 금융 지원을 받는, 그래서 그 기타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지원금, 그 미국 쪽으로 특히 먼저 원조금이 먼저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핵융합 이쪽에서는 지금 즉시전력 쪽에 이제 그 국방 컨소시엄 구성했던 그 과정처럼, 그래서 팔란티어가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국과의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력, 그 다음에 원전, 핵융합 이쪽 키워드는 절대적으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원금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향후에 당연히 발전성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시 변동과 이 고베타 종목군의 변동성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미래 발전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서 구성했는데 여기서 입절을 못하고 본전은 왔어요. 그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2025년에 수익을 많이 취하고 다시 집중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예. 이 과정에서 비중이 너무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호흡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또 미국 정부 역시 이제 원자력을 그 환경 논쟁의 대상으로 해서 리스크가 있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들을 25년부터 확인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카드로 인식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지연이 됐던 것들, 그리고 비용이 좀 초과돼서 리스크가 좀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정책 지원을 만나서 강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26년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패턴들이 있는 종목들이지만은 확인하고 싶다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그 오늘 코스닥이 내리는 그 주요 중심점에서 이제 2차 전지는 사실상 지금 과거에 이제 태양광이 그랬듯이, 그리고 중국에서도 공급 과잉 쪽에서 이제 파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Q에 제가 그 IRA부터 시작해서 그 지원금이 없는 거,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반등 모멘텀이 꽤 많이 나온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피크에서 제가 2차전지 조금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ESS 쪽을 많이 건드리긴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익을 다 실현한 이유가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실적이 우상향이 가파른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적이 우상향이 되게 미비한데 주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보거든요. 반면에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가다가 좀 꺾였어요. 꺾였는데 주가가 반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꺾여서. 여기선 또 반대로 팔면은 아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실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비중 자체를 엄청 공격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트렌드 섹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살려져 이제 나가지는지, 그죠? 나가지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성장인데 주가가 반대로 여기 눌려 있는 애들, 예, 여기 눌려 있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조금 더 싼 구간, 더 저렴한 구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지를,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집중했던 것처럼, 그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중심점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 제가 건드리는 종목들은 사실상 정말 많이 고성장할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다뤄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제약바이오 정말 많이 다뤄봤었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 쪽 있잖아요. 그 비만 치료 쪽이 이제, 그러니까 비만 쪽이 쉽게 말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기저질환 쪽, 다른 쪽 간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 여러 가지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건가? 사실 이제 당뇨와 연관이 되잖아요, 비만이. 근데 이 당뇨의 기전을 얼마만큼 사실 이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기 전에 이 당뇨를 안 걸리면 안 걸릴수록 건강한 원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 자체를 이 당뇨와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패턴이 정말 중요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 이 기저질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 기전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사실 큐어올처럼 맞는 어떤 치료제처럼 나중에 그런 어떤 발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하나씩 더 입증되면서 사실은 이번에 정말 메세라나 뭐 D&D 파마텍도 그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화이자 인수 전부터 집중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일동제약도 데이터 값이 많이 나오기, 이제 좋게 나오기 전부터 바닥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공략을 했던 그런 과정처럼, 또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또 이제 임상 3상에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쪽에서 이제 삼중항체로 가는 과정들, 그죠? 이중항체 쪽에서 가장 대장들도 많이 항상 건드렸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애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더 많이 강조드릴 수 있으면은 더 많이 제가 한번 다뤄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나리오별로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한번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을 같이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이거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기대감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기대감 수급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잠깐 FOMC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스탠스가 금리 실질적인 인하 쪽으로 내년 인하 쪽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면은 잠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가 다시 뭐 파월을 심지어 소송까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서 FOMC 쪽의 스탠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긴장이 되는, 그래서 관망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스탠스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잠시 또 빠지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JP모건을 앞두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FOMC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그러다가 기대감이 먼저 이제 다시 또 나오다가, 그런데 이제 네트워킹과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면서 막 빅뉴스가 한두 개 정도 나오다가 이제 쓱 사라질 거예요. 금세 2월 3월에는요
그래서 세론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방어를 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기조예요. 근데 방어를 못 한다. 그러면은, 왜냐면 2, 3월에는 그 감사 보고서와 실적 시즌, 그죠? 공시 시즌을 앞두면서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학회 일정, 중요한 일정들이 있지만은 이 시즌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이 찍히지 않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감사 시즌, 이쪽에서 이제 관리 종목이나 상패 시즌, 상패 리스크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을 위주로 컨택하고 진짜 고성장하는 그런 주도주 위주로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사실 어려운 잡주나 이런 쪽을 들고 계시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조심하시자. 그러다가 4월부터 다시 아스코 학계나 뭐 다시 학회 일정들로 하여금 3월 중하순부터 다시 수급이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4월 초부터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ACR, 그 다음에 그 아스코 학회, 네, 이런 학회들이,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또 나타나면서 그 리바운드가 형성되는 구간들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제가 사실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했던 섹터들이 반도체, AI 전력,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리고 제약바이오였어요. 왜냐면 이 두 섹터가 항상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약바이오 그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고성장하고요. AI와 연결된 그 신약 쪽 관련된 이야기들도 26, 27년 쪽으로 가장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앞으로의 발전성은 결국은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핫한 건 이쪽이죠.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2027, 2028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AI 패권을 그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진율, 실적 성장률 있잖아요. 성장률. 이 마진율이 축소가 좀 되니까 증시가 잠시 고베타 쪽으로 먼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성으로 인프라가 깔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나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은 2025년과 그 복습과 2026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예습을 미리 하는 건데, 지금 과정에서는 큰 그림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그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살을 계속 붙여드릴 거예요. 2026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 붙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패턴들, 그죠? 패턴들, 그리고 성장 중간에 잠시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그 퀘스천 구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한두 개 정도는 그 양도세를 좀 위해서, 조금 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뭐 그동안 저희가 25년에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조금 축소시켜 놨다가 다시 2026년에 수익률 대비해서 또 세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한두 종목은 예외적인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해놨다가 지금 눌림에 잘 또 다시 담아 놓는다면은 26년에 또 다시 우리가 25년처럼 세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익 실현과 다시 눌림을 재공략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사실 이제 100% 제가 다 모두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도 사실은 그래도 그 과거에 이제 빅슈팅이 나오기 전에 모았고, 그리고 또 눌렸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재공략해서 또 수익 내는 이런 종목들이 꽤, 저희가 누적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꽤 그래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탠스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26년도 증시 상황과
그 각 종목들의 그 현 상황들을 비교를 잘 해보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늘같이 또 그런 성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누적으로 성과가 더 많이 쌓이는 그런 포트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베타군 쪽에서 변동성도 좀 있었지만은 그 수익 실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SBS 비즈 쪽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포트였다 평가를 해주시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2025년에 미장과 그 다음에 국장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같이 이제 운영을 잘 해왔던 결과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2026년에도 꼭 여러분들에게 그 성과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3천 돌파해서 횡보도 길었지만은 3,300, 500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뚫고 가면서 드디어 우리가 4천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4,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그쵸? 지금 다시 또 4,200포인트 나아가고 있는데, 그죠? 정말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들이 있었던 그런 그 관세라는 그런 큰 어떤 장벽에도 부딪혀보고, 정말 2,200포인트까지 갔다가요. 그렇죠? 4,200포인트를 만들어낸 어떤 진짜 역사적인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장면들, 감사한 장면들도 많았던 정말 그 한 해였던 그런 것 같고, 연초에는 또 이제 그랬던 과정처럼 또 어떤 종목들은 또 이런 과정에서 좀 힘들 것이고, 그죠? 또 반대로 지수가 반대로 좋게 나아가면서 좋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종목 간, 섹터 간 온도 차이는 지금 되게 극심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올해 초에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냈던 그런 흐름들처럼 미래 방향성이 좀 명확한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눌릴 때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2차전지를 몇 주간 고점에서 피크해서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더 치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섹터가 있고, 반대로 눌리면 기회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여쭤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쪽은 조금 이렇게 눌릴 때가 기회예요 하다가 이제 하나오션이 최근에 크게 수급이 나왔던 것처럼, 그쵸? 수급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섹터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주도 섹터에서 긍정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섹터가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2차 전지였고, 몇 주간 이제 고점 피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안타깝게도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눌림이 쭉쭉쭉 있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나중에 ESS 쪽으로 살아나는 쪽을 바닥에서 저밸류에서 좀 다시 나중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처럼, 안 좋게 얘기하는 섹터가 있고, 그래도 눌리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눌리면 기회가 많은 섹터에서는 눌리면 어떻게 기회가 먼저 찾아볼까? 그러면 눌렸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섹터가 뭘까? 그래서 이 눌렸을 때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 그리고 시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뿌듯한 경우는 마지막으로 추매한 구간이 가장 저점일 때, 그래서 팡 튀어버릴 때, 이때 진짜 희열감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섹터 플로우를 진짜 잘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런 종목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진짜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2026년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실수도 있었던 한 해였지만은 그 실수를 정말 최소화하면서 진짜 패밀리 포트폴리오 가족반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로 더 좋은 성과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증시 자체가 그 단기 쪽의 성향도 같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시황을 드리고 매일매일 이제 리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정말 새치도 많이 생기고 정말 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밤에 또 미장도 보고 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이 환희에 차는 순간들로 바뀔 때 그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가장 보람된 그 사명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26년에도 다시 한번 또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27년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AI가 그 피크까지 나중에 간다. 27, 28 이게 30 언제 피크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하락 사이클을 또 잘 반대로 이제 그 증시 하락의 베팅도 해보고 이렇게 증시 매크로의 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유기적으로 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운영력이 돼보고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응원과 메시지 정말 소중하게 또 받아들이고 있고 묵묵하게 또 함께 해주신 그런 시선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오셨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진짜 그 냉철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제 인사이트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저 자신으로도 이 올해 그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면서 진짜 심신을 더 단련해서 돌아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정말 많은 관심과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짜 더 많이 발전하자.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푸른 뱀의 그 해, 을사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정말 더 많이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26년은 그 붉은 말의 해, 병원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붉은 말이라는 것 자체가 붉다? 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양봉이잖아요. 아무래도 계좌가 조금 더 많이 붉어지고 더 많이 이제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붉은 말의 해, 이 병원년에 정말 모든 분들이 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성과도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연말 마무리 정말 잘하시고 새해에는 진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신 그런 한 해가 되시게끔 그리고 재테크 쪽에서는 제가 항상 가장 먼저 시장에서 좋은 정보, 인사이트 먼저 알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문력, 운영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때 정말 더 많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건강과 행복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지나고 나서 개장을 할 텐데 아마 개장할 때 1시간 정도 느리게 시작할 거예요. 그죠? 30분이나 그죠? 기억으로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다시 또 오늘 밤에는 또 위장 흐름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또 계속 확인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정말 힘차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패밀리 포트폴리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